한때 리설주와 함께 금성학원을 다녔을 정도로 최고위층 삶을 살다가 한순간 많은 걸 잃고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윤설미 씨를 소개합니다. 함경북도 라진에서 온 윤설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최고위층 자녀들이 다녔던 북한 최고의 예술학교 금성학원을 다니다가 일이 잘 못 되어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설미 씨, 지금 연주 실력도 대단한데 금성학원은 언뜻 우리 이만갑에서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리설주가 다녔다는 곳이 금성학원? 네, 맞습니다. 설미 씨도 다니신 거예요? 네. 리설주 씨하고 같은 학교면 당연히 보셨겠네요. 그래요. 저희는 또 선후배 차이가 거기 올라갈수록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근데 아니에요. 그 후배가 몇 년 차이 나는 후배가 아니고 2년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학교를 네네네. 잠깐 같이 다닌 거네요. 2013년도에 제가 나갔을 때, 북한에 나갔을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됐다. 네, 저분이 바로 우리 학원 다녔었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전교생이 많아요? 한 2,500명. 아우, 많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 중에서 리설주 씨가 몇 번째 정도 아름다운? 아, 그건 남자가 보는 눈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리설주가 정말 탈 좋으세요. 2,500명 중에 그때 눈이 안 띄었다는 거는 선현궁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설맞이 공연을 해요. 그 설맞이 공연에서 독창 정도 나와야 눈에 띄고 그다음엔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땐 독창 정도로는 리설주가 못 나오다 보니까 눈이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금성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학교입니까 거기가? 금성학원은 여기 한국학원이랑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14년 정도가 학제도가 14년입니다. 1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 14년이요? 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반까지 다 있어서 총 14년제로. 그러면 거기는 예술만 있는 학교예요? 아니에요. 금성 1, 2로 나누는데 금성 1쪽에서는 수제 양성, 네, 컴퓨터 수제 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성 2쪽에서는 예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최고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학생들의 연주 무대 영상 함께 보시죠. 아니 금성학원 진짜 그냥 거의 보면은 제 생각엔 묘기 수준인 것 같아요. 예술을 능가해서 코앞에서 만난 리설주.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를 직접 만났다고 이렇게 코앞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저보다 이제 되게 거참인 선배였고 같은 성악가다 보니까 지나치다가 이제 막 인사도 하고 네 선배님이 근데 이제 이설주 그분이 되게 상냥하고 네 통통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웃는 것도 예쁘고 되게 조금 착한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보다 이제 4학년이나 많은 그런 거참 선배니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 선배님한테 막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북한에서 막 뭐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걸 밥 사주세요 선배님 이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땡땡이 바즈. 사실 우리 설미 씨가 그 네. 리설주랑 같은 금성학원 출신이잖아요. 네.
학원 다닐 때 리설주에 대한 얘기 뭐 들은 얘기 없어요? 착하고요. 진짜 학교 때는 이제 음대 때 통통했다는데 저희 금성학원 다닐 때는 마르신 분이셨어요. 약간 설주래네. 약간 설주래네. 그 소양 씨는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님의 아내가 됐다고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난 4일 김정은은 검정색 쓰리피스 차림의 한 단발머리 여성과 모란 동악단 공연장에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되게 놀랐어요. 그 김정은 부인으로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중국에 와 있던 상태라서 되게 신기했죠. 저분이었구나. 차라리 그때 말이라도 한 번 걸어봤을 걸. 이런 후회를 했었어요. 그럴 때 있어. 네. 어렸을 때 괜히 괴롭혔네. 친하게 잘해줄 걸. 잘해줄 걸.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좀 잘 보려고 따라다니면서 야 하면서 발 이렇게 차면서 남자들 잘 그러거든요. 그랬던 애들이 다 쫄았다잖아요. 내가 어떡하지 하고. 평양 음대판 상류사회. 아우, 잔인하지. 평양 음대라고 이제 말을 들으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평양 본토에 있는 애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걔네 실력으로나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도 음대에서도 이제 상중하러 갈려요. 당연하지. 상류층 애들은 이제 약간 달러나 이런 거 가지고 호텔 식당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퀄리티한 집안이 아니었어가지고 중류층에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음식점에 가서 그냥 밥 먹는 정도? 그리고 이제 하류층 애들은 솔직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쓸 돈도 많고 음대 애들은 이제 솔직히 뭐 화장품이나 옷 이런 데 엄청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아끼느라고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숙집 같은 데 얻어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다든가. 지역에서는 또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 거기서는. 그쵸. 어려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올라와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갭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시에 직접 봤던 그 리설주는 어느 계층 정도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설주 분을 봤을 때는 상류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네. 왜냐면은 이제 김정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김정은이 와이프가 진짜 뭐 하류층이고 진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부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아닐 거라서 일단은 상류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김정은 경제하고 리설주. 왜 제일 싸이? 리설주, 여기가 이제 현송월, 금여정. 자, 이 사진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인데 그 이전 해까지의 참배단의 규모는 대규모였어요. 예, 맞아요. 김정은이 당 간부들을 다 끌고 갔어요. 맞아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제8기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보세요. 김정은 있죠? 네. 옆에 당연히 리설주 있죠? 네. 그리고 가운데 회색 양복 입은 사람이 조용원이고 이 조용원은 김정은이 등극하면서 아버지 시대 때부터 물려왔던 간부들을 다 숙청하고 맞아. 김정은이 직접 발탁해서 최고위직까지 끌어올린 김정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조용원이 가운데 있죠. 그 바로 다음에 동생 김여정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현송월이 있는데 왜 있냐고. 실세만 있어. 그래. 옆에 뒤에. 옆에 뒤에. 근데 저 정도면은 보통 옆에 그냥 뒤에. 우리가 일직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직선. 왜냐면 현송월의 위치와 김정은의 위치가 수평선이죠. 그럼 내가 김여정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등한 권력 관계에서 있다는 거고 이 북한 사회에서 누가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어느 열에 발맞춰서 걷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이 사진 말고도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또 있어요.
2월 달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때 가죽 잠바를 입고 와.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딱 4명 있었어요. 세상에. 누구? 가운데 있는 게 김정은이고 좌우로 지금 김여정과 현송월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 그 화면에 있었던 조용원도 가죽 잠바를 입었어. 이건 뭘 의미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에게 저 가죽 잠바를 하사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도 허락받지 않고 위원장하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잘못하면 숙청당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4명이다. 그냥 가죽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똑같아요. 디자인 완전 그러니까 이 더플 코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여정이 입은 가죽 여성 가죽 코트와 현송월이 입은 여성 가죽 코트가 동일하죠. 저건 사실 통상적인 상식에선 여동생 김여정이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가죽 옷을 입지 않은 아내 리설주 입장에선 그런 부담할 일이에요. 현송월이 뭔데? 왜? 자기는 현송월한테 가죽 잠바를 줘? 나한테는 안 줬으면서 오빠, 현송월이 뭔데? 나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김여정 입장에서도 리설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분 나빠할 아니 일인데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네. 이 사진도 그렇고 요 전에 사진도 그렇고 좀 보면서 막 가슴이 콩닥거리는 게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가족 간의 불화가 이제 역사적인 큰 그 어떤 물결을 가르는 이런 종류의 그 사례들을 돌아보면은 이런 시점에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저는 자격이 없는데 나랑 동급으로 저는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옷을 입고 있냐고. 맞아. 그럴 때 가서 총 쏘고 총 맞고 그러는 거예요. 총 쏘고 총 맞고. 진짜로. 조선시대 그거죠. 그거야. 저거 뭔데 비녀 큰 거 꽂았네. 아니 내가 와이프한테 준 거랑 똑같은 디자인. 그렇지. 나는 머리끈하게 잡아요. 우리가 현송월과 김여정에 주목하는 이유 아무리 뒤져봐도요 여성이 5손가락 안에 권력을 쥐고 있다? 없죠. 못 봤죠. 사실은 형이라든가 이런 분은 권력 갈등 과정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등극했을 때 북한의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로들은 자기가 상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래도 고모부도 또. 예, 그렇죠. 그리고 고모부는 권력을 남용하다 자기가 척결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편한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그게 이제 여동생과 현송월과 뭐 부인은 아직은 권력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둔 것이다. 뭐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어떤 스타일은 내가 뭔가 조언을 구하고자 했었을 때 나의 의전을 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전부 다 감시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편한 거고. 그러면 성향의 문제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꾀를 찬 김여정은 운이었던 거예요. 그게 김여정이 여성이어서 그랬던 거지. 그 김여정이 남성이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견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유고 상태 들어가고 김여정도 집권하기가 어렵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백두혈통 2사람 그리고 빨치산 혈통 1명 요 3사람을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백두혈통들이 못할 경우에는 최룡해가 당정군에 여러 보직을 했기 때문에 연립정권 여러 명이 권력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최룡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실질적 권력과 형식상 권력으로 나눠집니다. 최룡해가 현재 인자는 많지만은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후지산 술기고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최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조연이죠, 조연.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3가지가 있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냐?
인사권, 군권, 그리고 비밀 경찰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룡해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껍데기뿐이구나. 사실상 권력 서열에서 힘이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김씨 패밀리가 다 없어졌다 해도 최룡해는 올라서지 못합니다. 왜? 군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고 인사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지, 그리고 비밀 경찰 진 사람이 최룡해 따위는 얼마든지 제거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최룡해는 명목상의 바지 사장으로서의 무슨 직함은 가득 가져서 인자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최룡해 같은 경우는 그냥 백두 혈통을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럼 우리 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 2인자는 누굽니까? 예, 일단 뭐 북한이라는 것은 패밀리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으면 두 번째로 혈육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가고, 김여정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철한테 가고, 김정철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은의 아들이 2009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8년만 잘 하면 또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패밀리는 신계라고 보면, 비유해서 말하면 그 다음에 인간계 권력 서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계 권력 서열이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있던 뭐 최룡해니 혹은 뭐 지금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작년 12월까지 인간계 권력 서열 1위를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김평해라는 사람입니다. 김평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 인사권을 틀어진 조직이 조직지도부라고 알고 있는데, 리방건 조직지도부장도 김평해가 다 임명하고 평양 책임비서 다 임명하고 해서 10년 동안 자기 신복들로 라인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인사를. 이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조정하면서 10년 했기 때문에 실질적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봤자 인간계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김평해를 쳐버리고 그리고 리망건, 박태덕 해가지고 평양시당 문경덕 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사실. 딱 쓸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그 다음엔 누가 실질적 파워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김재룡 총리가 지금은 김여정한테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김평해가 평북 도당 책임비서 할 때 김재룡이 조직비서를 하다가 알력이 생겨가서 강원도로 쫓겨갔어요. 10년 전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총리로 올라와서 이쪽 팔을 밀어내는데 김여정이가 이걸 좀 힘을 빌려가지고 쓸어버리고. 사극이다, 사극. 그럼 김재룡 또 한 10년 뒤에 또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물갈이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 파워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신계의 힘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간부하는 건 뭐가지 내내고 해야 돼. 자, 김정은의 세컨드 레이디. 김여정과 이 현송월은 사실 이만가 하기 전부터 이름은 좀 익숙한데 솔직하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거든요. 뭐 하는 사람? 서울 때문에 유명했다. 일단 두 사람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선전 선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직책이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 네, 일부부장인데 이 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명예직이고요. 그냥 있는 존재고 모든 실무는 다 이 부부장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현성월은 김정은을 세상에 알리는, 김정은을 포장하고 김정은의 어떤 손과 발이 돼서 어떤 그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기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북한 사회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거는 한쪽에는 총, 한쪽에는 메가폰을 들고 불어 대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선전선동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는 것은 64년도 김종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배치받은 부서가 바로 선전선동부의 기부원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예, 여기서 이제 3대 혁명과 선전선동의 모든 방식을 개선해서 혁신 일으키는 장소마다 현장마다 이제 기동차들을 만들어서 나가서 나팔을 불어대는 선전선동의 대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에 고름을 내디딘 부서가 바로 선전선동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두 여자의 권력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왜 제일 쌀? 설주, 여기가 이제 현송월, 김여정.
자, 이 사진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보세요. 김정은 있죠? 옆에 당연히 리설주 있죠? 그리고 가운데 회색 양복 입은 사람이 조용원이고 이 조용원은 김정은이 등극하면서 아버지 시대 때부터 물려왔던 간부들을 다 숙청하고 김정은이 직접 발탁해서 최고위직까지 끌어올린 김정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조용원이 가운데 있죠? 그 바로 다음에 동생 김여정 회장이 그리고 그 옆에 현송월이 있는데 왜 있냐고. 실세만 있어. 그래. 옆에 뒤에. 근데 저 정도면은 보통 그냥 뒤에. 우리가 일직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직선. 왜냐면 현송월의 위치와 김정은의 위치가 수평선이죠. 그럼 내가 김여정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등한 권력 관계에서 있다는 거고 이 북한 사회에서 누가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어느 열에 발맞춰서 걷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특히나 재밌는 게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래 백번 양보해서 조용원까지도 오케이. 조용원 중요하니까. 도대체 현송월이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예컨대 가족이 아니잖아. 열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백조혈평도 아니고 현송월이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전 행사, 청와대 의전 행사 때 대통령과 나란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의전 비서관 정도의 김여정, 현송월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일직서상의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저는 지금 평양은 이 세 명의 여성이 정말로 치열하게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지금 여인천하 시대다. 그러니까 엄청나다. 이 사진 말고도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또 있어요. 2월 달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때 가죽 잠바를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딱 4명 있었어요. 누구? 가운데 있는 게 김정은이고 좌우로 지금 김여정과 현송월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 그 화면에 있었던 조용원도 가죽 잠바를 입었어. 이건 뭘 의미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에게 저 가죽 잠바를 하사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도 허락받지 않고 위원장하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잘못하면 숙청당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4명이다. 간부 위에 간부, 간부 위에 간부 위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담배 얘기랑 술 얘기랑 살 얘기. 북한 김정은에게 리설주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북한이라는 이 봉건 분위기 하에서 리설주가 자기 좀 살 좀 찐 거 아니야? 쉽게 말 못한다고. 이거 미국에서 누가 상담하다가 담배 얘기하니까 김여정 사색이 됐던 표정이 있었어요. 진짜. 폼페이오가 북한 김정은이랑 같이 화기애애하다가 회담 준비하다가 pompeo가 담배 끊으시라고 위원장 동지 공부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뒤에 있었던 김여정 표정이 사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동생 김여정도 오빠한테 담배 끊으라는 말을 쉽게 못해. 근데 더 민감한, 담배보다 더 민감한 게 뭐냐면 살이겠다. 그래? 왜냐면 보세요. 김정은이 처음부터 뚱뚱했던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일부러 북한에서 살을 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정은 본인도 원치 않게 생활 패턴 등으로 살을 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 과체중이라는 것은 비단 건강의 악신호 때문에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도 이 살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을 빼고 등장했어요. 근데 마침 올해가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건 김정은 주의가 등장한 해가 올해예요. 집권한 지는 꽤 됐지만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김정은식의 브랜드가 정식 출범하는 날이 올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김정은이 살을 빼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살을 뺐으면 일본에서 대역설까지 허무맹랑한 대역설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현송월이 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살 빼주는 역할을 현송월이 그 역할로 만들어줬다는 건 현송월과 김정은과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의전 국장? 저는 단언컨대 단순한 의정 국장으로는 이 현송월의 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버지 시대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이모 같은 큰 집안 누나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이것도 말이 안 돼.
북한의 수령에 그것도 정당성 때문에 찌웠던 살을 이제는 너 빼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렇다면 그거보다 그런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친밀하고 매우 여기까지. 친밀하고 매우 여기까지. 그 현성월이 공로인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쫙 대자 시절로 체격을 보강을 했거든요. 이게 모든 식단 관리부터 침식, 운동, 심지어 그 다이어트 하는데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북한은 못 만드는 거고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 그 약을 사용해야 되고 운동 관리 애들하고 농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얼굴 새까맣게 김정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 모든 관리를 현성월이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와 신기하다. 현송월과 김여정의 패션이 비교된 사진이 한 장. 아, 그런 게 있어요? 현송월이 든 저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초록색이요? 네. 왼쪽에. 저게 정가가 2,500만 원이. 저 조그만 게? 저 조그만 게 2,500만 원 에르메스 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거 말고 현송월이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샤넬 클래식. 라고 800만 원 넘는 가방 하나 있거든요. 현송월이 그 샤넬 클래식도 자주 들고 다녀요. 에르메스의 샤넬 가방을 현송월은 거리낌 없이 들고 다니는데 반면에 지금 김여정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에 대해서는 저거 뭐지? 저게 어떤 가방인지 아무도 몰라. 에르메스도 필요 없고 샤넬도 필요 없어요. 현송월은 김여정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가지인데 매우 크잖아요. 바로 그렇지. 엄청 크지. 혈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송월은 저렇게 과시하려는 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김정은이 저걸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3명의 여자가 있어요, 김정은 주위에. 부인 리설주가 있고 김여정이 있고 그리고 현송월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리설주는 에르메스나 샤넬백을 대놓고 들고 다닌 적이 잘 없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우리 부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좋은 거 있으면 뭐 하나 선물 좀 해줘. 맞아, 생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사서 주면 안 돼. 리설주가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 문제는 커져. 뭐야, 옷이랑 자기 얘기네. 왜냐면 사치품을 김정은이 간부들한테 사치품을 선물해주면서 충성심을 받아내는 통치 행위로 쓰는데 지금까지는 남성 간부들만 있어서 시계, 벤츠 이런 거였는데 여성 간부가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그게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이 공식 행사할 때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여인이 하나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갈 때마다 나타나요. 보시죠. 자, 이 구구절은 뭐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현성월이죠. 자, 이건 현송월이에요. 익숙한 얼굴이죠. 네. 새로운 얼굴. 자, 저 뒤에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자, 못 보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현송월은 저 뒤에 있고 현송월이 저 뒤에 있고. 뭐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사람 누구지? 지금 이 여성이요. 그 공식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네, 이 여성은 최근 북한 주요 행사 때마다 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등장해서 김정은의 수행비서 역할, 의전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문서를 넘겨준다든지 그러게. 물품을 받아서 다른 데 넘겨준다든지 뭐 수발을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전 역할 하는 분은 있죠. 원래 현송월이었잖아요. 그죠. 북한의 세컨드 레이디라고 할 수 있는 현성월이 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성월이 뒤로 밀려났을까요? 새로운 밀려난 건 아니지 여성이 않을까? 글쎄요. 만약 밀려난 거라고 하면 북한의 이 권력 구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이 여성한테 집중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김정은 가까이에서 이제 보좌를 하잖아요. 이렇게 의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몇 안 되거든요. 그렇지, 바로 옆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의전을 수행하다 보면
뭐 부득이하게 김정은이랑 이제 터치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정말 무슨 끈끈한 백두혈통과의 친분이 있다던가 진짜? 아니면 뭐 충성심이 뭐 남다르게 높다던가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김정은 옆에 세우는 건데 옛날에 김정일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던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였죠. 김옥이라는 여자도 김정일의 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를 연구할 때 가장 선행적으로 연구하는 게 권력자의 주변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내는 겁니다. 국가정보원도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최고 존엄 주변에서 밀착 수행을 한다? 그것도 현송월과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도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밝혀졌어요? 모란봉 악단의 드러머 출신의 아는데? 무려 23살 여성 홍윤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란봉 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요. 2018년 4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네. 북측 공연자로 이 홍윤미가 이름도 올렸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눈이. 엄마. 네네네. 같은 사람입니다. 오, 잘 친다. 체중이 좀 불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김정은 느낌도 좀. 형 맞아요. 너 가족인가 그랬어요? 진짜 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송월 측근이라는 건가? 그렇지. 현송월이 하던 일을 대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현송월이 이제 좀 짬이 차니까. 그렇지. 자기의 이제 후임 비슷하게 누군가를 한 명 키우는 거죠. 진짜 의문이 남는 거는 김정은은 왜 이런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리를 왜 꼭 이렇게 그 예술인들에게 맡기는 건지 뭐 이 전에 전례들도 그렇고요. 모란봉 악단이면 북한 최고의 엘리트 예술인이라고 들었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트 예술인이 단순 의전만 이 돕기에는 상당히 재능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김시일가의 그런 뭐 음악에 대한 사랑은 김일성 때부터 우리가 보아올 수 있었던 거죠. 뭐 만스레 예술단, 김정일 때 들어오면서 뭐 왕재산 경음악단, 뭐 버천버 전작단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출신들을 김정일이 의전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와서 지금 뭐 현송월, 이설주 다 악단, 은하수관현악단 출신들이잖아요. 아마 인맥이 지금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김정은은. 김정은의 인맥이 좁다? 네, 내 아내도 음악하는 사람. 네, 김정일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아서 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김정일이 죽으면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을 같이 등장시켰잖아요. 네. 리설주가 아마도 이런 의전에 좀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현송월이 아니라 이설주가 하고 있다. 이설주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네. 그래요. 그래서 네. 현성월이 입장이 뭐 좀 이렇게 난처해진 거 아닌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성월이랑 김여정 같은 경우는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렇지. 포지션이 더 올라가서 이제는 뒷짐 짓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여자가 이제는 이런 뭐 꽃다발을 받고 자질구레한 이런 우전을 받아서 하지 않나. 김정은이 드디어 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성비가 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안 나왔었는데 요즘 최근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진짜 딸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 이번에는 진짜 하얀 배쟁을 입은. 야 이렇게 딸하고 둘이 진짜 리설주인데 뭐 얼굴이. 리틀 리설주. 역사적인 중요철 양복의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둘이 진짜 붕어빵이. 너무 똑같이 생겼죠? 진짜 닮았다. 똑같아요, 똑같아. 김여정까지 등장을 했다. 경례하는 좋은 비수동직에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김정은 독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항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누가 의문을 표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딸이라고 흰 옷 입은 여자아이가 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영상은 이제 지난 11월 19일 날이죠. 북한에서 화성 17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님과 함께 시험 발사 현장에 참가하셔서 친히 몸소 지도를 하셨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 사진에도 보셨잖아요. 막 팔짱 끼고 아빠랑 뭐 손도 잡고 정말 다정한 모습이 공개가 돼서 이 군사적으로 보면 이 군사 혁신이 있은다면 군사 전략이 바뀌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 이제 전략 무기로 바뀐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통치자보다 더 화려한 색을 입은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는 이 군사 혁신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즉 핵, 대륙간 탄도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너희 세대를 지켜주는 의미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그래도 김일성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김경희, 김평일 뭐 이런 식으로 알았었는데 문제는 후계자 뭐 이런 권력 계승 구도 싸움이 나면서 김정일이 되고 근데 문제는 김정일은 족보부터 시작부터 좀 뭔가 좀 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되게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치부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 하면서 매체 네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뭔가 이렇게 결혼도 보통 사람들처럼 되게 당당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설주를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되게 쇼킹했었는데 이번엔 100까지 손잡고 내려오고 근데 우리가 정보당국은 김정은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 있는데 그 데니스 로드맨하고 얘기할 때 김주애가 둘째 딸로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나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 이름이 김주애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체가 정운으로 표기를 했어요. 김정은? 예, 그 정운이라는 이름을 우리 정보당국하고 미국 정보당국이 먼저 특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았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김정은이 학창 시절에 스위스 유학을 할 때 우리가 해외 전화를 할 때 우리 정보기관이 도청을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사투리가 있어서 정운이는 해서 정운인 줄 알았어요. 듣는 거에 따라서. 근데 정은이라는 발음하고 정운이라는 발음하고 북한 분이 뭉개서 얘기하면 맞아요.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헷갈리거든요. 그렇지. 정운이는 그래서 정운으로 하다가 북한 당국이 그걸 한 며칠 냅뒀어요. 즐기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물을 통해서 김정은이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주애라는 것도 데니스 로드먼 발음이에요. 외국인 발음이잖아요. 주애. 그래서 실제 주엔지, 주옌지, 주헨지, 주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중앙통신 방송을 유심히 봤는데 이름을 이번에 뺐어요. 사랑하는 자제분과 라고만 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그래서 실제로는 주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주예, 주해, 주희 뭐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저는 북에서 나오는 사진 한 장마저도 의미 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얀 옷을 입히고 깜깜한 밤에도 가장 눈에 띄게 하고 주목받게 하는 거. 이 하얀 패딩, 하얀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딸을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왕 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 석상에 내미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딸한테 이제 비추려고 했던 의미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눈에 확 띄게. 그 딱 보이죠. 원래 스크린샷에 있어도 그렇죠. 백이라는 건 북한에서 로열을 상징해요. 그래서 백두산 할 때도 백, 백마, 백. 그리고 백두산에 눈이 내렸을 때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갔을 때 백두 혈통까지만 백마를 허용되고 그 뒤에부터는 전박이 말을 태워요. 이 백색은 김정은의 백두 혈통에게만 허락된 색이다 라는 일종의 왕족의 상징 같은 건데 저는 오늘 이 김정은의 둘째 딸 주의 양이 입고 나온 흰색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러시아랑 비교하자면 되게 독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푸틴을 자기 가족을 계속 숨기고 있거든요. 진짜네. 그러니까 의심되는 사람은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의심보다는 확실히 이 두 명이 푸틴의 딸이라는 게 당연히 다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푸틴 측에서는 인정한 적도 없고 심지어 기자회견일 때나 이럴 때는 푸틴에게 직설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을 우회해서 저 여자들은 다들 아는 사람들 이런 약간 우회적으로 말은 하는 거지 나의 딸, 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렇구나. 약간 푸틴이 충청도 기질이 있구만. 충청도? 뭐 딸이 있어요? 너무 웃겨. 사진을 딱 보면은 딱 한 사진을 봤는데 김정은하고 딸이 딱 손잡고 있고 그다음에 배경에 뭐가 있는 ICBM이 딱 써 있거든요. 어떤 나의 페이스북 친구가 딱 올려놓고 뭐라고 붙였냐면 제목을 아빠와 ICBM. 노래도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사랑스런 ICBM을. 아이와 핵폭탄 라인을 연결한 거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시각적으로 너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시각적 충돌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 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이렇게 폭죽을 쏘는데 모여가지고 ICBM을 쏘는 거죠.